우리가 이제 사업이라는 건 연봉은 없지만 네. 연평균 네. 5년간 대충 연평균 소득을 뭐 구체적인 금액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어떤 비율을 통해서라도 네. 뭐 자동차 뭐 한 대값 뭐 이런 식으로 예, 좀 한번 소득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굳이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직장 다닐 때는 뭐 커피를 네. 한 잔 사 먹었다면 네. 지금은 네, 오늘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이 비교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저와 이 이상님 모두 다 이 기존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 사업을 한 지 뭐 한 5년 차 정도 됐거든요. 그럼 뭐 조언을 할 자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만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9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건설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이 부동산 교육 사업을 주업으로 자영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상님에 대한 그 양력도 한번 들어보자면 이상님 한번 그 지금까지 그 과정을 짧게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뭐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해서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한 뒤에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주로 하고 있고 이제는 5년 차에 접어들어서 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따라서 우리가 이 직장 생활과 이 사업을 모두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희만의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직장인과 이 자영업자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소위 이제 안정성이 높다고 하는 그 이유가 꼬박꼬박 매달 월급을 받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 이 자영업자, 이 사업이라는 거는 위험성이 좀 크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노동력 그리고 자본력이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폐업을 했을 때는 내가 투자했던 그 자본까지도 다 사라지는 그런 리스크가 또 발생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상님, 네. 이상님은 네. 그 안정성을 왜 포기하고 과감하게 그런 위험성을 감내하면서 이 사업을 할 결심을 했는지 그 이상님만의 그 도전 그 과정을 좀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퇴사에 대한 이유를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뭐 네. 부원장님도 있으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이 퇴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회사의 안정성. 네. 저는 일단 그게 너무 싫었어요. 이게 왜냐면 뭐 제가 더 많이 한다고 이 소득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제가 덜 한다고 또 이게 소득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너무 이게 예상이 되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리스크를 좀 안더라도 제가 하는 만큼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는 원했기 때문에 이 회사랑은 조금 잘 맞지 않았다 이렇게 첫 번째 판단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회사를 다닐 때도 저는 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뭐 그 당시에도 이제 조그맣게 투자를 해놓은 것들이 조금 운 좋게 잘 풀리면서 그때는 잘 몰랐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이제 위험한 행동이었는데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풀리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 두 타이밍이 좀 맞물리면서 좀 부동산 쪽으로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좀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기업이라는 거는 이 특별한 소수가 그 큰 기업체를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또 내부 영업을 통해서 내가 이제 특별한 존재가 됐을 때 내 몸값에 의해서 월급이 조금 상승할 뿐이지 사실은 크게 정말 그 부의 지름길로 확 다가갈 수는 없다.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달아진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이제 본업을 가지면서 우연한 계기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결국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뭐 씨앗이 됐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반이 자연스럽게 다져지면서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이 열린 거죠. 네. 우리가 처음에는 사업을 하기 위한 그 문을 찾는 것부터가 좀 난관인데 근데 막상 지금 한 5년 동안 실무에서 사업을 해보니까 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부동산 호황기여서 그 기회가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는 그 지난 5년간 정말 특별하게 폭등장과 폭락장을 모두 다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한 2, 3년 뒤부터는 현재까지 네. 조금 힘든 그런 그 인내 시간을 버티고 있기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네. 근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특히 그 이상님 그 건물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처음에 몇 년 전에 가보고 몇십 개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위주로 근황 그리고 네. 나는 그 5년간
버티기 위해서 어떤 또 노력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저는 이제 이 부동산 중개를 주업으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수입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수입원은 이제 중개를 통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게 호황일 때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거래량이 많아지니까 네. 아무래도 이 공인중개사 수입이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뭐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뭐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냈었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 2, 3년 동안 이제 부동산 거래가 없으면서 네. 사실은 이 중개 거래가 많이 좀 없었던 것도 네. 사실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저희 건물에는 이제 초기에 부동산 사무실이 27개가 어우.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거래가 안 나오다 보니까 19개로 줄어들었습니다. 8개 업체가 폐업을 했고 지금도 이제 폐업을 고민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도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좀 꾸준히 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이유는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는지.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와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사업이라는 거는 내 실력만큼 그리고 내가 발품을 파는 만큼 시간을 들이는 만큼 어느 정도 정비례는 아니지만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애초에 회사를 나올 때부터도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그런 소득 구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네. 소득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뭐 성실하게 고객들 좀 진실되게 응대를 했더니 좀 알아주셨고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기도 했고요. 제가 듣기로는 주 6일은 그냥 기본으로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6일은 뭐 기본이고 저는 뭐 일요일도 사실은 뭐 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뭐 재택에 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일을 하고 지금 뭐 저희가 경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뭐 하다 못해 뭐 경매 물건이라도 뭐 찾는다든지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상 일주일 내내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인중개업은 그 특성상 보통 10시에 오픈해서 8시쯤 이제 클로즈라는 그런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상님은 그 시간은 당연히 하는 거고 더 일찍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네, 보통 몇 시 출근하시죠? 보통 뭐 늦어도 8시 전에는 조금 뭐 회사원들하고 비슷하게 출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그때 사실 손님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아침 일찍부터 손님이 있는 건 아닌데 뭐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뭐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들 미리 네. 정리를 해놓으면은 빠르게 네. 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일찍 출근하고 조금 늦게 퇴근하고 이런 원칙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장 중요한 요소가 노력과 성실함이라는 그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알고 있는 내용을 실제로 실행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꿈꾸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이치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 서바이벌 구조예요. 경쟁사가 많아지면은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제 나눠 먹는 게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하는 사업은 진입장벽이 낮아서 경쟁자가 어느 순간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제 주변으로 늘 그렇게 주변도 돌아봐야 되는데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그래도 내가 가장 선도해서 노력이나 그 성실함을 지속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사업이 결론적인 모습만 보면은 와 내가 그 실패를 했을 때 그 중개업 인테리어하고 허가받고 투입된 자본 같은 것들도 다 이제 날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렵구나 또 그런 부담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방금 그 말씀해 주신 노력과 성실함만 지속하게 한다면은 쉽게 또 무너지진 않아요. 대다수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인도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이 사업이라는 거는 그보다 더 정말 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상님도 그 꾸준함이 5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기존 직장보다는 좀 더 여건이 낮고 여유로운 그런 뭐 좀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네. 그 소득 같은 것들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소득 같은 예. 거는 이제 사실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 등락폭이 항상 있는 거라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이라는 건 연봉은 없지만 네. 연평균 5년간 대충 연평균 소득을 뭐 구체적인 금액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어떤 비율을 통해서라도 네. 뭐 자동차 뭐 한 대값 뭐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소득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굳이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뭐 일단 회사 다닐 때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워진 거는
사실이에요. 보통 이제 저희 중개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뭐 전세나 월세 같은 거 한 건을 체결하면 네. 보통 이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꾸준히 거래가 있는 것들이고 네. 이제 뭐 1년에 이벤트성이라고 하면 뭐 큰 뭐 10억짜리 상가를 하나 매매를 내가 했다. 아, 10억 벌었다는 줄 알았어요. 아, 네네. 10억짜리 매매를 했다. 네,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기본 수수료가 이제 1,000만 원 이상은 나오니까 와, 네. 그런 게 이제 1년에 한 두세 건 정도 껴 있고 하니까 네. 뭐 굳이 한번 연봉을 따져 보자면 직장 다닐 때는 커피를 네. 한 잔 사 먹었다면 네. 지금은 2잔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어. 능력은 된다. 그러면 오늘 이 커피도 사주시면 되겠네요. 네. 커피 뭐 사는 한 데는 정도-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네. 네. 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이거를 쉽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럴 이거 수도 뭐 있겠습니다. 사업하면 1.5배 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건 절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반 네. 거기에 대한 성실함이 기반이 되니까 또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뭐 위험성에 따른 보상이기도 하고 노력에 따른 대가이기도 하고 우리가 남녀노소 누구나 지금 이 순간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사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공하진 아직 못했지만 이 5년 동안의 경험자로서 자영업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한마디를 좀 뭐 조언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조언을 할 수 있는 뭐 위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 느낌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좀 느꼈던 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회사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내 일은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저는 전제 조건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내가 진취적인 사람인지 판단을 해보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진취적인 사람이고 좀 주도적인 사람이라면 네. 내가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제 회사를 나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으니까 내 성향이 진취적인 사람이라면 일단 퇴사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의외로 우리 이 사회에서는 네. 도전해볼 만한 그런 일, 업종 네,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일거리는 내가 찾아서 발품을 파는 만큼 일할 거는 항상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취적으로 네, 도전을 한번 해보는 그런 정신 네, 그리고 아까 지금까지 근황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력이나 뭐 네. 성실함은 그냥 당연한 기본 거고 베이스라고 기본 베이스 네. 내 돈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데 내 돈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초반에 누구나 그 의기투합해서 하는 기본값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꾸준함으로 연결되느냐? 일단 거기서 첫 번째가 이제 좌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요즘에 소위 이제 그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해서 나만의 그 정말 특화된 특징을 하나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순간 떠올려 보면은 우리 둘 다 구체적으로 배워서 그거를 학습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체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또 다른 그 부업인 강의에 비교를 하자면은 저는 그 어쌤이라는 그 이미지를 재밌고 쉽게 강의를 하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의만의 퍼스널 브랜딩이 돼서 어쌤 하면은 쉽고 재밌다. 그리고 이상님 하면 요즘에 그 강의 후기 보면은 나이는 젊지만 실력은 젊지 않다. 그런 그 내공을 좀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상님만의 캐릭터가 또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나이 대비 실력이 젊지 않은 그런 캐릭터, 그런 브랜딩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 명확한 묘포가 있으면은 진취적으로 도전해볼 만합니다. 통계처럼 쉽게 무너지진 않거든요. 쉽게 무너지지 않기 위한 기본값, 노력, 성실성 그런 것들을 갖춰서 꾸준히 한번 해본다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좀 성공적인 길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브랜딩, 나만의 그 색깔을 찾는다면은 더욱더 빨리 성공으로 다가갈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